하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콜사인 DKBS입니다. 지금부터 단국의 공정한 울림 DKBS에서 보내드리는 9월 25일 점심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레이더 단국. 하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내외 소식을 전해드리는 9월 25일 수요일 레이더 단국의 진행을 맡은 임성림입니다. 2024 수용자 자녀 인식 개선 영상 공모전을 안내합니다. 2024년 제1회 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콘텐츠 공모전을 안내합니다. 제3회 DKU 지식재산 아이디어 공모전을 안내합니다. 2024 고속도로 장학생 선발을 안내합니다. (2024) 수용자 자녀 인식 개선 영상 공모전을 안내합니다. 응모 자격은 수용자 자녀 인식 개선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이며 응모 주제는 수용자 자녀에 대한 인식 개선 영상 제작입니다. 응모 기간은 10월 16일까지이며 응모 방법은 메일을 통한 온라인 접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제1회 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콘텐츠 공모전을 안내합니다. 응모 자격은 환경교육에 관심이 있는 전국민 누구나이며 응모 주제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 서울형 환경교육 콘텐츠입니다. 응모 기간은 11월 4일까지이며 응모 방법은 홈페이지 내 공모전 첨부 파일 양식 다운 및 작성 후 이메일 제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제3회 DKU 지식재산 아이디어 공모전을 안내합니다. 응모 대상은 단국대학교 재학생 누구나이며 개인 또는 최대 5명 팀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응모 기간은 10월 4일까지이며 응모 방법은 제출 서류를 첨부하여 이메일을 통해 접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포털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024) 고속도로 장학생 선발을 안내합니다. 응모 대상은 고속도로 사고 사망자의 유자녀 또는 이 사고로 인한 중증장애인 본인 또는 그의 자녀입니다. 응모 기간은 10월 11일까지이며 응모 방법은 제출 서류를 안내 및 접수처에 제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포털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제1251 천안 학군단에서 2024년 65, 66기 ROTC 후보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단국대학교 1, 2학년 남녀 재학생입니다. 모집 기간은 9월 2일부터 10월 13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육군학생 군사학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학군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국대학교 학우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레이더 단국을 마칩니다. DKBS. 그럼 저는 조지가 피처링한 히코의 시간이 지나서와 로고송 듣고 쉽고 재밌고 유익한 역사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코너 어서와 한국사는 처음이지로 돌아올게요. 오늘 하루도 힘을 내요.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봐요. DKBS 신속한 정보를 전할게요. DKBS 누구보다 정확하게 DKBS 공정한 걱정하
단대신문 1519호가 발행됐습니다. 9월 24일 발행된 단대신문은 우리 대학 플래그십 선도학과 16개 발표, 무전공제도의 득과 실, 이혜은 뮤지컬 배우의 인터뷰 등 총 12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대신문 지면은 학교에 배치된 가판대에서 이용하실 수 있으며 단대신문 홈페이지를 통해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우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몇 달은 품던 그 말로 멋진 옷을 지어 입고 어서와. 한국사는 처음이지? 누워 잠이 낮았지. 이름도 모르는 꽃에 내 멋대로 붙여본 꽃말 손대지 말아요. 역사를 싫어하시는 분, 역사 공부가 하고 싶은 분, 누구든 여기 모두 모이세요. 제가 쉽고 재밌고 유익하게 우리나라의 역사 이야기를 풀어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이 시간, 삼국시대부터 현대까지 긴 한국의 역사 함께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서와 한국사는 처음이지의 진행을 맡은 임성림입니다. 우주를 건너는 너에게 하고픈 말은 하루에 딱 반씩 접어 조선시대에는 총 27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중 딱 2명의 왕이 폐위당했는데 혹시 누군지 떠오르셨나요? 네, 바로 연산군과 광해군입니다. 오늘은 백성들을 위한 여러 정책을 세우기도 했지만 잔인하게 폐륜을 저지른 광해군에 대해 알아볼까 해요. 그럼 광해군이 왜, 그리고 어떻게 폐위됐는지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알아봅시다. 때는 바야흐로 조선시대 1608년입니다. 광해군은 이때 조선의 제15대 왕으로 즉위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광해군을 불안하게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첫째가 아니라는 이유로 명나라에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였죠. 그래서 광해군은 즉위하자마자 위협이 되는 존재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광해군에게 위협이 된 존재는 누구였을까요? 네, 바로 그의 친형 임해군이었습니다. 광해군은 영모 사건과 엮어서 형을 유배 보냈어요. 그런데 형을 유배 보낸 지 약 1년 뒤 어느 날 유배지에서 형이 숨을 거뒀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광해군은 형이 왜 죽었는지 궁금해하지 않으며 심지어는 실상 파악을 위한 조사조차 하지 않죠.
형 임해군이 죽은 지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명나라의 책봉사가 한양에 도착합니다. 드디어 광해군은 기다리던 명나라 황제의 승인을 받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정통성을 확보하고 명실상부한 조선의 왕이 된 광해군. 그가 왕으로서 두 번째로 보인 행보는 무엇이었을까요? 광해군은 조정 신하들에게 정파와 상관없이 좋은 인재를 기용하겠다고 발표해요. 그리고 임진왜란이 지나갔지만 그로 인해 아직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 토지를 개간하고 토지대장과 호적을 정리합니다. 또한 성곽과 무기를 수리해서 국방을 강화하죠. 이때 우리가 한국사 시간에 배운 조선시대의 납세제도 대동법이 시행됩니다. 폭군으로 기억하기에는 민심을 위한 업적을 많이 세운 광해군. 그런데 그가 즉위한 지 5년째 되던 어느 날 조선을 뒤흔드는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사건의 시작은 1613년 경상도에서 벌어진 은강도 사건이었어요. 한 무리의 강도들이 문경세제를 지나는 상인들의 은을 약탈합니다. 잡혀온 이들을 조사한 결과 이 강도들은 은화를 모아 무사들과 결탁한 다음 거사하려고 했었죠. 즉, 역모를 저지르려고 했던 겁니다. 반역 자금을 모으기 위해 벌인 강도 사건. 이 사건의 주도자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바로 광해군의 이복 동생인 영창대군의 외할아버지 김제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계기로 광해군은 김제남과 그의 아들들을 처형하고 영창대군을 강화도로 유배 보내죠. 그리고 다음 해 2월 강화도에서 영창대군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가 죽을 때의 나이는 겨우 9살이었죠. 그런데 임해군이 죽었을 때처럼 광해군은 영창대군의 죽음을 파헤치지 않습니다. 은강도 사건 이후 광해군은 역모 혐의로 처형된 김제남의 딸이자 영창대군의 어머니인 임목대비도 공격합니다. 대비의 호칭은 없애고 지금의 덕수궁에 그녀를 유폐해 서궁으로 낮춰부를 것을 명하죠. 하지만 아무리 임목대비가 역모에 연루돼 있더라도 효가 중요했던 유교사회 조선에서 그녀를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광해군의 측근 세력들이 등을 돌리게 됩니다.
광해군이 점점 힘을 잃어가는 상황, 명나라에서 조선에 한 가지 요구를 해옵니다. 그 요구는 바로 여진족이 세운 후금이 명나라를 위협하고 있으니 군사를 보내 도와달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광해군은 이렇게 말하며 거절하는데요. 조선은 전쟁의 후유증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수만 명의 군대를 동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군사를 보내달라는 명나라의 요구를 거절한 광해군.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세력도 있었는데요. 그들은 명나라는 조선의 부모국이며 임진왜란 때 은혜를 베푼 은인이기 때문에 도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신하들의 입장에서는 효를 저버린 광해군이 이제는 층맞아 저버려버린다고 생각했던 거죠. 결국 신하들의 독촉과 명나라의 압박을 이겨내지 못했던 광해군은 한 차례 지원군을 보냅니다. 조선에서 지원군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명나라는 후금의 요동지역을 빼앗깁니다. 이때 다급해진 명은 조선에 칙사를 파견해 추가 지원군을 요구하죠. 과연 광해군은 이 요구에 어떻게 응했을까요? 이번에 광해군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는 조선 역사에선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었죠. 그래서 광해군의 이러한 행동에 신하들은 조정에 출근하지 않고 등을 돌립니다. 신하들로부터 완전히 고립된 광해군.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광해군은 엄청난 규모의 궁궐 2개를 동시에 짓기 시작해요. 이 때문에 많은 자원과 노동력이 낭비됐고 갈수록 물자가 부족해지자 그는 재료를 바친 자에게는 고위건지까지 내리겠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백성들의 불만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 결국 민심을 잃게 되죠. 조정 신료들의 파업이 계속되는 상황. 이때 누군가 이런 말을 하는데요. 유폐되어 살면서 지금까지 죽지 않은 것은 오직 오늘날을 기다린 것이다. 네, 이는 임목대비가 한 말이었죠. 그녀가 이 말을 한 날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광해군을 끌어내리기 위해 창덕군으로 천여 명의 군사들이 쳐들어오죠.
왕실의 최고월은 임목대비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아 진행된 쿠데타. 이는 역모와 반역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녀의 인정을 받아 올바른 상태로 돌아간다 라는 의미의 반정으로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광해군은 임목대비 앞에서 무릎 꿇고 비참하게 폐위당하죠. 지금까지 어머니를 유폐하고 동생을 죽이며 폐륜을 저지른 광해군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처음에 성군이었던 광해군이 결국에는 폭군으로 남게 돼 조금 안타까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 바운디의 오도리코 보내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새로운 한국사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 참의 소리, 공정의 소리. 여기는 장국대학교 방송국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김재희, 기술 정다은, 진행 임성림, 제작의 DKBS였습니다.